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마생투 기본편 두 번째 시간인 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금 대비해서 채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많은 이제 그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식 대비해서 채권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채권, 주식 대비 채권의 장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누가 뭐래도 사실은 주식보다 채권이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가치라는 거죠. 즉,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수익이 쌓여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반드시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자가 계속 쌓여 들어오는 어떤 시간 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과의 두 번째 차이일 거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요거 2년 뒤에 딱 쓸 돈이야 라고 할 때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 돈을 딱 쓰기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변동성도 낮고 일정 부분 기대 수익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향후에 어떤 미래의 어떤 재무계획, 집을 사겠다 또는 학자금을 대줘야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재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채권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주식은 경제가 나빠지면 이론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죠. 그런데 채권, 특히 국채는 경제가 하락할수록 어떻게 된다?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4가지 정도 차이점에서 주식 대비해서 채권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주식 대비해서 채권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변동성이 낮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보통 이제 조금은 제가 투자의 원론 같은 걸 좀 말씀 좀 드리면, 투자를 할 때는 항상 2가지를 보셔야죠. 하나는 지금 이거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이거 몇 프로 정도 기대할 수 있니? 라는 것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위험하니? 이 2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대 수익과 어떤 변동성, 그러니까 위험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란 투자가 있고 B란 투자가 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A란 투자는 기대 수익이 10%야. 근데 B란 투자 같은 경우도 B란 투자는 예를 들면 기대 수익이 똑같이 10%예요. 둘 다 A를 투자하는 거나 B를 투자한 거나 예를 들면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한 10%가 기대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냐면은 상대적으로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변동성이죠. 위험. 예를 들면 A 투자는 변동성이 5%인데 B 투자는 10%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좋은 투자라는 거는 기대 수익이 높거나 또는 만약에 동일한 기대 수익이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낮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죠. 똑같은 10%지만은 그 10%를 달성하는 과정에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이거를 그냥 제가 직접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방금 제가 A 투자가 여기가 10%, B 투자가 여기가 둘 다 10%, 1년 뒤에 10%를 달성하는데 A는 아까 변동성이 5라고 얘기했고 B는 변동성이 1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 투자는 변동성이 예를 들면 이렇게 1년 동안에 변동성이 이렇게 해서 10%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0%를 달성하는 과정이 이 정도의 변동성이었다면 B 투자는 1년 동안 변동성이 이렇게 해서 10% 달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10%라도 중간에 변동성이 적으면서 10% 달성한 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른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와 또 반대로 A 투자자와 B 투자가 있어요. A 투자와 B가 있는데 A의 기대 수익률은 예를 들면은 10%, B의 기대 수익률은 5%.
그죠? 근데 반면에 변동성은 둘 다 똑같이 5%라 가정합시다. 그죠? 여기는 기대 수익, 여기는 위험. 이럴 때에는 또 아까 하고 반대로 둘 보세요. 이게 10%고 10%를 가정하면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5%죠. 5%죠. 그러면 둘 다 달성하는 과정이 비슷한데 위험 떠안는 리스크는 비슷한데 내가 떠안는 투자할 때 떠안는 리스크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기대 수익이 높은 게 좋은 거고, 만약에 반대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대 수익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 기대 수익을 달성하는 과정의 변동성이 낮은 게 좋은 투자입니다. 자,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긴 말씀 좀 드렸고요. 결론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떤 투자를 할 땐 항상 이렇게 기대 수익과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세상이 되게 공평해요. 기대 수익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높고 기대 수익이 낮을수록 변동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랬더니만 일반적으로 현금이 가장 위험도 없고 가장 안전하죠. 그죠? 그런데 기대 수익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 중기 채권, 장기 채권 이렇게 갈수록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도 증가되는 반면에 어떤 변동성도 커지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럼 주식은 어디 있니? 주식은 여기 다음에 있죠. 이 다음에. 상대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이 기대 수익도 높고 거기에 또 앉는 변동성도 크다는 얘기고, 굳이 한 말씀 좀 드리면은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기대 수익은 더 높지만은 변동성도 더 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예를 중기 채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정도의 기대 수익이고 이 정도의 변동성이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이보다는 훨 더 기대 수익은 높지만은 거기에 따른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더 안전하고 기대 수익이 좀 낮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다음은 방금 제가 이제 약간은 개념적으로 그 주식 대비해서 기대 수익과 변동성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주식보다는 기대 수익은 낮지만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주식보다 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주식보다 기대 수익이 낮고 근데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권이 적합하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좀 위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를 투자를 했다 가정을 하면은,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1년 내내 가격이 이렇게, 잠깐 볼게요. 예를 들면은 1년 내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를 들면 금년 한 해가 있다고 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이 예를 들면은 뭐 10% 났다고 하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투자했던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단기 꼭지에 투자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요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단기 고점 대비해서 얼만큼 많이 그 가격이 하락하냐, 이거를 보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최대 하락폭인데, 예를 들면 쭉 우상향으로 가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가지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단기 고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단기 고점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냐, 그걸 계산한 건데, 지금 재밌는 게 92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글로벌 채권 지수와 S&P 500의 고점 대비 하락폭을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가장 크게 최대 하락폭이, 그러니까 운이 나빠서 단기적으로 최고점에 들어갔을 때 얼만큼 하락하니가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투자 자산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걸 영어로는 MDD, Max Drawdown이라고 봅니다. 보통 기관 투자가가 어떤 투자 자산을 선택할 때 MDD를 조사를 합니다. 즉 이게 운이 나빠서 단기 고점에 들어갔을 때 최대 하락폭이 얼만큼 되니, 즉 단기적으로 또한 리스크가 얼만큼 되니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봤더니만 채권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죠. 단기적으로 좀
고점 물리더라도 그렇게 큰 폭이 없었어요. 글로벌 채권 지수로 얘기한다면 2.9밖에 안 되는데, 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운이 나쁘게 IT 버블이나 2008년 리만 사태를 되면 무려 한 38% 정도 고점에 들어가신 분 거의 한 40점 이상 지수 개념으로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단기적인 리스크가 채권이 주식보다 압도적으로 낮고, 반면 채권 대비 주식의 위험이 굉장히 크더라. 그죠? 결론적으로는 어쨌건 간에 채권은 주식보다는 훨 더 안전한 상품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긴 설명을 좀 드렸네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채권은 시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사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5년, 10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수익이 없잖아요.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수익이 쌓여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즉 채권의 수익이라는 거는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으로 구성이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년을 투자를 했는데 1년 동안에 가격이 그냥 0이더라 하면은 남는 게 뭐겠다고요? 채권 이자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시간에 비례해서 쌓이는 시간 가치인 이자 수익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시간 가치만 가져가고 싶어, 나는 가격 변동하는 건 싫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인 이자 수익과 가격이 움직이는 가격 상승폭까지 내가 다 한번 기대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면 나는 너무나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격 움직이는 건 나는 관심 없고 그냥 시간 가치만 다오 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채권을 만기까지만 들고 가면 무조건 예금처럼 이자가 다 들어온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거를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인 시간 가치만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볼게요. 예를 들면 투자자가 요 예시가 있어요. 투자자가 한 5년 정도만 투자하고 싶어. 5년을 투자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 제가 해외 자료라서 용어를 써서 그냥 얘기가 이렇게 100만 불이 했는데 그냥 10억이라 합시다. 10억을 나는 5년만 투자하고 싶어. 근데 이 채권의 쿠폰 이자가 4%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다? 보시면 처음에 10억 들어가서 중간에 이렇게 4%니까 매년 4천만 원씩 계속 이자를 받죠.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받는 그 이자가 계속 늘어가는 거잖아. 시간 가치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기에는 다시 예금처럼 원금을 돌려받는 거죠. 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쭉 들고만 가면은 계속 이자가 나오는 거고, 이 들고만 가도 이자가 나온다는 게 시간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내가 오로지 시간 가치만, 그러니까 이자 수익과 가격 변동폭은 내가 싫고 오로지 시간 가치만 가지겠다는 건 이렇게 만기까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가격 변동폭까지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할 때는 이 시간 가치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재밌는 얘기 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제 마생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가격은 어떻게 움직인다? 채권 가격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상승한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주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딱 대칭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금리가 1% 오르면, 다시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듀레이션이 1년이라 합시다. 듀레이션이 1년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금리가 1% 움직일 때 채권 가격도 1%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금리가 만약에 어떤 듀레이션이 1년인 거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가 만약에 1%가 오른다고 하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1%가 빠지고, 반면 금리가 1% 내리게 되면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1% 상승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이렇게 듀레이션에 따라 딱 대칭인데 사실 대칭이 아니고 실제 총수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채권 투자를 나가게 되면은 듀레이션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금리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격, 앞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시간 가치인 이자가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채권,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채권, 예를 들면은 이거 갖고 설명 빠르겠네요. 미국 국채 30년짜리, 10년짜리, 뭐 2년짜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시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금리가 1% 올랐을 때 1% 금리가 내렸잖아요. 금리가 1% 내리면은 어떻게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이 색깔들이 채권 가격이 오른 거예요. 반면에 금리가 1%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손실을 보잖아요. 그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깨지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오르면은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오케이? 되셨죠? 자, 그랬더니만 정말 재밌는 게 이거 JP모간 자료인데 아마 여러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우실 거예요. 조금만 더 주목해서 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내린다. 금리가 내리면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같이 금리가 1% 내리더라도 짧은 거보다 긴 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계산해 보니까 그냥 미국의 2년짜리 국채, 10년짜리 국채, 30년짜리 국채만 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리가 1% 내렸는데 만약에 1년 투자기간 1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는 투자기간 1년을 들고 갔다는 가정입니다. 투자기간을 1년을 들고 가고, 정리할게요. 보세요. 투자기간은 1년이 경과를 했고, 근데 여기에 지금 금리가 1% 내렸다는 그 뜻입니다. 왜 제가 투자기간 1년 경과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1년 정도 경과해야 그 들고 있는 채권의 시간 가치가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만 볼게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보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을 때에 이 해당 채권의 총수익을 보니까 2년짜리는 6.9가 나왔고 10년짜리는 12.9가 나왔고 30년짜리는 무려 23% 정도 나왔어요. 근데 요 수익에 뭐가 들어있다? 자, 보세요. 총수익이 시간 가치와 플러스 가격이 올라간 게 다 반영되어 있는 게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죠? 이렇게 해서 듀레이션 효과에다 플러스 여기 뭐 예를 들어 1년에 4% 이자면 4% 이자가 또 반영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 하락이 어떻게 하죠? 즉, 시중금리가 뜨면 채권가격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제 시중금리가 1% 내리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는 이렇게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채권이 금리가 1%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원래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2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만 보세요. 금리가 1% 떴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깨졌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3.2%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채권은 시간 가치와 가격의 변동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리가 1% 올랐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깨졌을 거예요. 채권 가격이. 근데 반면에 여기 이자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금리가 비록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들고 있으니까 똔똔이 되었다는 얘기고, 반면에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듀레이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권 가격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깨진 걸로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이 금리가 1% 내렸을 때는 이만큼 올랐는데 반면 1% 내렸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손실을 보는 거죠. 금리가 1% 똑같이 1% 오르고 1% 내렸음에 불구하고 1% 내렸을 때 가격 그 전체 투자 총수익
총수익보다도 1% 가격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총수익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요 시간 가치라는 버퍼가 쌓여서 가격 손실폭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시간 가치를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서 향유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야 설령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 이자가 들어오면서 전체를 이렇게 버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차트는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시면은 되게 의미 있는 채권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듀레이션 효과, 그러니까 가격이 1% 오르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좀 길게 가면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면은 가격이 하락할 때도 하락폭을 줄여주고 반면 가격이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추가적으로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채권의 시간 가치는 정말로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은 나는 시간 가치만 가지고 가고 싶다면은 채권을 만기까지만 가지면은 시간 가치를 향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만기가 아니라도 그냥 길게 들고 있다가 내 중간에 팔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가격뿐만 아니라 시간 가치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하방 리스크는 줄여주고 상방의 가치는 더 상승시켜주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건 한번 다시 두세 번 보시면은 다 이해되시는 부분입니다.